안녕하세요. 저는 김철수, 올해 75살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어쩌면 믿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두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는 65년 전 한여름날 작은 마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해 전 눈물과 함께 끝맺음을 찍었지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서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1950년 제 고향은 경기도 개성 근처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마을은 낮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산기슭에는 논과 밭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봄에는 파릇한 보리가 물결쳤고 여름이면 매미 소리가 하늘을 메웠으며 가을이면 황금빛 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겨울에는 하얀 눈이 집집마다 쌓여 마치 세상이 고요히 숨을 죽인 듯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이 땅을 일구며 하루 종일 땀 흘리셨고 어머니는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집안일과 우리 남매를 돌보셨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10살, 제 동생 영수는 8살이었습니다. 영수는 유난히 해맑은 아이였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핀 들꽃을 꺾어와 제 손에 쥐어주며 웃곤 했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무심한 척 했지만 속으로는 세상 무엇보다 귀했습니다. 함께 개울가에 나가 물장구를 치고 뒷산을 오르며 나무를 캤습니다. 영수는 늘 제 뒤를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형이라는 이름이 제게 때론 귀찮기도 했지만 사실은 그 부름 속에 기쁨과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집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저녁이면 온 가족이 모여 앉아 보리밥에 된장찌개를 먹으며 하루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는 논밭에서 겪은 일을 말씀하시고 어머니는 이웃 소식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늘 제게 당부하셨습니다. 철수야, 영수를 잘 돌보아라. 그때는 그 말의 무게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그 한마디가 제 인생 전체를 짊어지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느 여름밤 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보던 기억이 있습니다. 별빛은 유난히도 밝았고 시원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저 하늘의 별 하나를 마음속에 새겨두었습니다. 언젠가 멀리 떨어져 살게 되더라도 그 별을 바라보며 서로를 기억하자고. 아이들의 순진한 약속이었으나 그것이 우리 형제의 마지막 약속이 되고 말았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아침은 평범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침밥을 차리셨고 아버지는 일찍 들판으로 나가셨습니다. 우리 남매는 마당에서 소꿉놀이를 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낮이 되기도 전에 멀리서 이상한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하늘은 맑았는데 천둥 같은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곧 마을 이장이 뛰어와 외쳤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마을은 삽시간에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아버지는 급히 집으로 들어와 쌀 몇 대와 옷가지를 보따리에 챙기셨습니다. 어머니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분은 저와 동생을 붙잡으며 당부하셨습니다. 절대 서로의 손을 놓지 말라고. 그 순간부터 저는 동생의 작은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제게 마지막 안전망처럼 느껴졌습니다. 떠나기 전 영수가 키우던 작은 물고기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며칠 전 개울에서 잡아온 것이었는데 아이는 그 물고기에 희망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개울로 달려가 그 물고기를 풀어주었습니다. 영수는 물고기가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바랐습니다. 전쟁 속에서도 희망만은 잃지 않겠다는 뜻이었겠지요. 그 작은 장면이 아직도 제 눈에는 뚜렷합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우리는 희망이라는 이름과 함께 소중한 동생마저 잃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피난 행렬은 끝이 없었습니다. 산길, 들길, 좁은 길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노인들은 지팡이에 의지했고 아기들은 어머니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사람들의 어깨 위에는 짐이 가득했고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동생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그러나 10살의 제게 8살 동생을 지탱하기에는 길이 너무 험했습니다. 영수는 지쳐 발걸음을 늦추었고 저는 형으로서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뒤에서 총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은 더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밀치고 넘어지며 앞으로 달렸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저는 끝내 동생의 손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제 손에서 빠져나간 따뜻한 온기가 사라지고 저는 허공을 붙잡은 채 울부짖었습니다. 사람들 틈을 헤매며 동생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수천 명의 발걸음과 울음, 절규 속에 제 목소리는 묻혀버렸습니다. 어머니의 절규, 아버지의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부모님께 달려갈 수 없었습니다.
동생을 찾지 못한 채 돌아간다는 것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산속과 수용소 주변을 헤매며 동생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영수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듯 했습니다. 그날이 우리 형제의 65년 이별의 시작이었습니다. 피난민 수용소의 첫날 밤은 지옥 같았습니다. 천막 안은 사람들로 가득 차 숨쉬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아이들은 밤새 울었고 어른들은 무거운 침묵 속에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소음도 제 마음속의 고통만큼 크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영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마지막 순간 제 손을 꼭 잡으며 떨리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우리는 서울 근처에 정착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가게를 열었고 어머니는 남의 집 일을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의 삶은 늘 영수를 향한 그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주말마다 서울역에 나가 피난민 열차를 기다렸습니다. 혹시라도 영수가 그 열차에서 내릴지 모른다는 희망으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몇 시간이고 서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 이산가족 찾기 방송이 나오면 온 가족이 숨죽여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매번 실망만이 돌아왔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머니는 결국 동생을 다시 만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영수를 부탁한다는 말을 남기셨습니다. 아버지 또한 같은 소원을 품은 채 눈을 감으셨습니다. 부모님이 떠난 뒤에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60년대, 70년대 대한민국은 급속히 발전했습니다. 거리에는 전깃불이 켜지고 사람들은 분주히 일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 시간은 여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으며 겉보기에 평범한 가장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는 늘 비어있는 자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영수라는 이름의 빈자리였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며 가끔 물었습니다. 작은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냐고. 저는 늘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영수는 누구보다 씩씩하고 똑똑한 아이였다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은 점차 무심해졌습니다. 얼굴조차 본 적 없는 작은아버지의 이야기는 그들에게는 먼 옛날의 전설 같았으니까요. 이산가족 상봉이 시작되었을 때 저는 텔레비전 속 장면을 보며 울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만난 가족들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흐느끼는 모습은 제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언젠가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올까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제 차례는 오지 않았습니다. 수차례 신청서를 냈지만 돌아오는 것은 언제나 탈락이라는 답뿐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이웃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저와 함께 전쟁을 겪었던 사람들은 이제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영수를 기억하는 이는 이제 저뿐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사람은 손녀 민지였습니다. 다른 가족들이 지겨워할 때에도 민지는 늘 제 곁에 앉아 제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방송국에 취직한 민지는 다시 한번 시도하자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6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는데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러나 민지는 끈질겼습니다. 후회하지 말고 마지막으로 해보자며 직접 신청 과정을 도왔습니다. 결국 저는 마음을 다잡고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이산가족 찾기를 신청했습니다. 2015년 가을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북한에서 영수의 기록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65년 만에 다시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영수가 많이 편찮다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상봉의 날 판문점에서 저는 휠체어에 앉은 한 노인을 마주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얼굴 가득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8살 소년이던 그때 그대로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본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없이 붙잡은 손끝에서 65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영수는 북한에서 가족을 이루고 살아왔지만 하루도 형을 잊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우리가 함께 찍은 어린 시절의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똑같은 사진을 지갑에서 꺼냈습니다. 두 장의 사진은 찢어지고 발에 있었지만 그 속의 얼굴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상봉은 단 사흘이었습니다. 65년을 기다린 시간이 겨우 72시간으로 압축되었습니다. 헤어지는 순간 우리는 눈물을 머금고 다시 약속했습니다. 이번에는 별빛만이 아니라 기억과 사랑으로 서로를 붙들겠다고. 영수는 상봉 후 반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었으니까요. 지금 제 책상 위에는 3장의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전쟁 전 함께 찍은 사진, 판문점에서 다시 찍은 사진,
그리고 영수가 북한에서 보낸 가족 사진. 그것이 제 인생을 버티게 한 증거입니다. 저는 여전히 밤마다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우리가 약속했던 그 별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영수도 그 별이 되어 제 곁에 있는 듯합니다. 사랑은 시간을 이깁니다. 65년의 기다림도 수많은 절망도 형제의 사랑을 끊을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 지금도 가족을 찾고 계신 분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적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만 찾아옵니다.